고, 오케이. 헬로. Hello, it's a nice day, it is. 오늘 뭐, 한국 날씨가, 날씨가 좋다고요? 여기는 날씨가 어제 오전까지 좀 차가웠다가 오후부터 풀리더니 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한동안은 계속, 어, 이 영상 기온으로, 오늘 최고 영상 기온이 뭐 10도로 예보됐던가? 11도. 오늘 11도, 내일 12도, 모레 14도. 쭉쭉쭉 이번 주는 계속 그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네. 와, 나는 이런 날씨 너무 좋아. 여기는 추위, 일단 추위가 갔으니까 일단은 그래. 거기는 아직 불안정해. 아니, 일교차가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음, 음. 막 4도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아침에는 원래 캘리포니아 뭐 영상 4도. 여기가 똑같네. 그러니까 지금하고 캘리포니아 치고는 진짜 추운 거잖아요. 레이크 타워에 눈이 와서 야단이더만. 그 날씨가 지금 뭐 윈터 스톰이 있대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어, 엄청 춥고 또 근데 또 이제 슬슬 날이 풀려갖고 낮엔 또 엄청 덥고 해서 일교차가 너무 커요. 지금 보니까 현재 7도, 있없이 7도고. 음, 하여튼 우리도 그렇고 미국은 더 하더라. 다 땅이 넓으니까 뭐 뉴스 보면 눈폭탄에 또 토네이도에 하여튼 뭐 좀 그렇더만. 음. 너 동네는 별 이상 없으니까 뭐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고. 그리고 지난주엔 또 내가 아파갖고 녹화 못했잖아요. 아, 그렇네 참. 예. 응. 번갈아 아, 가면 나도 한 번씩 아프고 너도 한 번씩 아프고 일교차가 심하니까 막 갑자기 감기가 걸리는데 감기 걸리기 딱 좋다. 목이 그냥 확 가버려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아직도 밤에 마른 기침하고 그래요. 아, 그건 아빠 닮았다.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면은 나는 원래 약체질이 돼서 그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가을에서 겨울 갈 때 또는 한겨울에 또 봄으로 넘어갈 때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번은 꼭 감기를 했다. 연례적으로. 내가 기억하는 한 어릴 때부터. 그런데 미국 가 있는 동안은 감기를 한 번도 안 했어. 그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돌아오니까 또 감기를 하더라고. 그 생각해 보니까, 그 캘리포니아 그쪽이 워낙 날씨가 좋아갖고, 그래서 감기가 안 걸렸다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어. 어. 그런데 너가 지금 뭐, 내가 알기로도 여러 번 감기 걸리고, 뭐, 등등 한 거 보면은 날씨가 변한 것 같아. 내 포인트는 날씨가 벌써 그게 언제냐? 80년대니까 40년 전이잖아. 80년대 초니까 40년 전이란 말이야. 그때 날씨하고, 어,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이런 뜻이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는 삼한사온이라는 거 없어진 지 한참 됐잖아. 삼한사온. 이게 없어진 지 한참 됐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온난화 때문에, 뭐, 얼마 전에 내가 뉴스를 봤는데, 어디더라? 충청도 어디에서, 아니, 바나나가 생산된다 하잖아. 웃기는 이야기지. 우리 어릴 때는 바나나 하나 얻어먹는 것도 아니지. 병원에 병문안 갈 때 사가는, 그때만 그나마 구경하거나 먹을 수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바나나를 뭐 길거리 파는 거는 있지만, 그것도 병원 주변에. 일반적으로는 없지. 백화점에는 있고. 일반 그리고 서민들은 먹지 못하는 건데, 지금. 아무튼,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미국 내에서 러시아인들이 뭐, 보면은 기함을 하는 음식이 있는데 뭔데. 그게 바나나예요. 그렇겠다. 왜냐면은 아, 그 공산주의 체제에서 미국으로 넘어온 다음에 이 귀한 아, 바나나가 이라고 바나나를 너무 많이 먹어갖고 물려가지고 다들 이제 바나나 하면 학을 떼거든 그 러시아 슬라비 쪽 사람들이. 난 충분히 이해해. 처음에 네. 미국 갔을 때 바나나가 너무 싸가고 일부를 주면은
뭐 몇 개 줬더라 할 정도로 너무 싸갖고 아침 식사를 그걸로 했다니까. 매일 아침 식사를.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식사를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 왜냐하면 새벽에 일하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뭐 가면서 이제 그거 먹고 이제 아침으로 때우고 이랬던데 나중에 뭐 질려가 냄새도 맡기 싫더라. 그 기간이 한참 이제 되다가 요즘은 뭐 있으면 먹고 일부러 사서 먹진 않아. 옛날 같으면 사 먹었지만 이제는 사 먹진 않은데 그 충분히 이해가 돼. 근데 와, 아빠, 바나나다, 바나나다. 어? 아빠 어릴 때나 내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흔히 못 먹는 과일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이제는 뭔가 웬만한 과일은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냥 특성 지역에서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는 그 정도로 이렇게 어때, 평준화는 된 것 같아요. 미국 이야기야, 한국 이야기야? 다 전반적으로. 미국이야, 뭐, 없는 거 없잖아. 아 뭐, 근데 실제로. 요즘에 웬만하면 한국에서도 다 먹을 수 있지 않아요? 아, 맞아. 한국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바나나는 이미 뭐 벌써 얘기됐고, 망고. 그 망고. 망고 이런 게 이제는 뭐, 맘먹으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거든. 망고. 그 그 나는 다음에, 어릴 어, 때 뭐 못 먹어봤더라. 아 그러니까 이게 나도 뭔가 그 미국 와서 처음 먹어본 것들이 멜론. 그 막 그 이건 과일은 아닌데 브로콜리랑 컬리플라워. 아, 그래. 한국에서는 안 먹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는 한국에서도 구할 수는 있는데 나 어릴 때 이렇게 미국 오니까 뭔가 이 초록색 뇌 같은 음식인데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게 브로콜리라는 거다 이래갖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 아, 그렇지, 그렇지. 요즘은 일단 경제 수준도 향상됐지만, 이제 우리가 뭐 선진국 반열에 뭐 올라섰다 할 수 있는 정도고,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한 날씨 온난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열대로 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정말로 뭐 해외에 그것도 따뜻한 나라야. 미국 정도 가야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아까 말한 바나나, 망고, 그 다음에 멜론도 마찬가지거든. 멜론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제 각종의 그 오렌지 내지 그런 쪽에 물론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에서도 옛날에 뭐 나갔고 감귤 정도는 먹었어. 음. 감귤 정도는 먹었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개량돼 갖고 온갖 종류의 뭐 이게 등등 있잖아. 그런 거라든지 음. 이런 그 아열대 과일들을 옛날에는 그냥 뭐 야, 저거 먹어봤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 예사로 먹으니까 그건 엄청나게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고급 레스토랑이나 그 호텔 레스토랑에 가면 그때 먹을 수 있었던 그나마 뭐 진짜 열대과일 리치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에 키위도 뭐 거의 먹을 수 없었지 우리나라에. 키위도 뭐 그래 키위 어쨌든 근데 좋게는 날씨 덕을 보는 거고, 그래. 어릴 때, 아 옛날에는 뭔가 선진국의 뭐를 못 먹는다는 이런 그 느낌인데요. 음, 이제는 뭔가 흔히 먹기 힘든 것들이 다 상대적으로 그거 뭐냐, 그 경제적 지표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의 음식들을 먹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멕시코 갔을 때, 아, 멕시칸 음. 음식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한국에서도 이제 뭐 프렌치 음식이건 이태리 음식이건 웬만한 서양 그렇지. 선진국 웬만하면 다 음식은 다 했지. 먹을 수 있는데, 음. 근데 막 본토 인도 맛 이런 거는 못 먹잖아요. 근데 정작 프렌치나 한국이 뭐 어떤 레스토랑은 웬만한 프렌치 비스트로보다 더 맛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엔 인도 음식점 있다. 근데 그 인도는 나라가 크니까 이게 그 어, 지역마다 음식이 거의 어, 다 다르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어. 식으로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흔히 인도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인도의 그 서울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흔한 거고 진짜 향토 이런 거. 근데 음. 그 막 여기 미국에서도 막 그 꽁보리밥 이런 거 이제 먹을 수 있거든요. 어. 그리고 막 그 추어탕 집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오, 웬만한 그래?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도 동네 그런 것도 그게 먹을 수 뭐, 그치. 있는데 미국엔 그래- 뭐그 다 있지.
그래서 이젠 어, 오히려 이렇게 경제적, 상대적 그 후진국들의 음식을 먹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 선진국 음식 웬만하면 다 먹을 수 있고. 어. 예준이 졸고 있나? 예준이란다. 빌리 졸고 있나? 눈을 감았나 떴냐? 저녁 먹고 아이고, 있고요. 이 녀석이. 아, 이 녀석이. 어, 어린이처럼 있는데. 근데 아빠가 지난주에 끝에 이렇게 AI에 대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아, AI. 근데 사람들이 그 AI로 많이 나한테도 이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전반적으로 많이 있는 질문이 어, AI가 상담가를 대체할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뭐냐 나는 불교 쪽이니까 이제 그 AI가 스님을 대체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많고요. 또 교회 같으면 목사님을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이제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 견해는 어. 어때요?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이제 AI를 난 지금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이제 내가 그 지난번에 너하고 이야기할 때 아마 아웃사이드에서 이야기했지 싶은데 원고를 뭐 오늘 뭐 끝낸다 내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잖아. 못 끝내고 이제 이번 주까지 왔고 오늘 진짜 끝내고 내가 저걸 올리거나 적어도 등록할 예정이라 나중에 보여줄게면은 이제 마무리 하려니까 계속 디테일하게 뭐 또 이것도 손봐야 되고 저것도 손봐야 되고 손봐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다음에 처음에 뭐 간단하게 시작했던 게 뭐 점점 분량이 늘어나 갖고 지금 뭐 백 몇십 페이지가 됐어. 처음에는 3, 40 페이지 정도에서 출발했다가 그러니까 뭐 한 며칠 날 잡고 사실은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한 달 꼬박 먹었어. 물론 중간에 뭐 여행도 가고 하긴 했지만 그 말은 뭐냐면은 옛날 같으면 이렇게 못해. 옛날 같으면은 내가 집중력이 떨어져서도 못하고 나이 때문에 오랫동안 뭐 길게 못하는데 이제 AI 도움 받으면서 하니까 진도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내가 일일이 이렇게 라이팅 해야 될 이런 것들이 AI 도움 받으면서 이제 기본 원고가 나오니까 그걸 내가 수정하는 정도, 보완하는 정도 하고 그것도 또 어, 프로프리딩을 또 시키는 그런 AI한테 이제 글을 다듬어 달라 내지 보완할 것은 보완하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스피디한 거라. 그러면서 이제 이 얘가 갖고 있는 그 캐패시티가 어느 정도냐라는 걸 계속 가늠을 하는데 이제 엄마도 AI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여러 가지 뭐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답이 다 나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본인이 이제 뭐 답답한 어떤 이슈가 있었고 그거를 뭐 경우에 따라 나한테 이야기하는 수도 있지만 또 부부지간이라도 그냥 혼자 또 이렇게 뭐 속으로 그냥 삭히는 그런 것도 있잖아. 근데 이제 답답해서 애한테 물어보고 이러면 이제 이 답이 나오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감탄을 하더라고. 와, 그럼 나보고 농담 삼아 당신 이제 긴장해야겠다. 그 말 탁 던지길래 갑자기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래 해서 AI한테 물었더니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답을 보면서 속이 시원하더라. 정말로 막 뭔가가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 이제 이 얘기했고 그다음 내 제자 중에 또 이제 이 AI를 열심히 하고 이 사람은 영어 선생님 출신이다 보니까 또 이 영어로도 활용을 하나 봐. 그래서 이제 뭐 하면서 어느 날 만나니까 나보고 이제 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나보고 박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AI한테 설기문 박사님처럼 상담을 해달라고 이제 역할을 맡기고 자기가 했더니 똑같이 하더라는 거야. 그 나한테 강의도 여러 강의 많이 듣고 뭐 등등 했기 때문에 내 스타일을 이제 잘 아는 거지. 그리고 내한테 강의 듣는 사람들은 또 내 흉내를 내고 따라하고 그래. 어. 그런 정도인데 어쨌든 그 이 선생님도 그걸 워낙 내 강의를 많이 들었던 차니까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보니까 어, 내하고 참 똑같이 합디다. 그래요. 그래. 하고, 이제 이야기 뭐 듣고 나는 직접은 안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반 있던, 우리 3학년 3반이었는데, 3, 3회라고 있어, 3, 3회.
그래서 석 달에 한 번씩 이제 만나. 그 서울 쪽에 사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이런저런 일로 빠지는 친구도 있지만 단골로 꼬박꼬박 참석하는 인구가 이제 6, 7명 정도 되는데 석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뭐 그냥 밥, 가- 가- 밥 같이 먹고 그냥 세상 이야기하고 그냥 가볍게 그냥 미팅을 하는 거지. 그 며칠 전에 모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AI 이야기가 나와갖고 우리도 이제 화제가 그런 거야. 일단은 건강이 화제가 제일 큰 거고 나이가 있으니까 건강. 두 번째가 이제 AI인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 중에 한 친구는 이 AI가 회계사를 대체한다. 회계사를 대체한다. 그래서 회계사 시험 보는 사람들이 시위를 한다는 거야. 회계사 자격 시험 뭐 있잖아. 뭐 그 국가 공인이지. 시위를 하면서 뭐 했다는 그 얘기를 하길래 그게 시위한다고 해결되냐. 이제 내가 그랬더니 이제 우리 다른 친구들도 그래, 그거는 시대적 추세인데 그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우리가 얘기 주고받았던 기억이 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변호사, 그 다음에 의사. 물론 의사 같은 경우는 수술과 같은 그런 경우는 물론 말이 안 되지만 그 외에 웬만하면 의료 상담하고 그 의료 상담했을 때 그에 따른 처방, 뭐 약, 뭐 방법 이런 거 얼마든지 나와 답이. 그리고 심지어 의사들도 또 물어본다 하더라고.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까지는 나도 설마 심리 상담은 대체 못할 거야. 어떻게 그 예민한 이모션 이 부분을 AI가 어떻게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이 AI 속에는 나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 그리고 내가 썼던 글의 원고라든지 또 뭐 상담 사례 소개했던 뭐 그런 글, 뭐 등등등등 그다음 심리학에 대한 거, 최면에 관한 거, 내가 썼던 적어도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 내 머릿속에 있을 수 있는 생각들의 어떤 그거는 거의 다 들어있다 보면 돼. 거기다가 AI 자체가 확보하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그 상담에 관한 심리에 관한 모든 자료들, 모든 논문들 그런 거 다 종합해 버리면 상담이 가능하다고 결론적으로 상담이 가능하다고 봐. 물론 거기서 이제 단서가 붙겠지. 그 단서를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고 일단은 너가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나는 대체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그 연장에서 보면은 스님도 마찬가지라. 자, 불교에 관한 모든 지식과 이론과 그 다음에 스님들의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법륜 스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온갖 동영상의 법륜 스님의 법문 내지 이 정문 뭐야 정문적답이가 적설 증문즉설. 직문직설 그 보면 결국 상담하는 거 아니야.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상담하는 거, 온갖 종류의 질문들, 그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대답들이 나오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다.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뭐 피상적으로 이런 뜻이 아니고, 뭐 이분은 워낙 몇십 년, 그 수행을 거친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의미거든. 그래서, 어, 법륜 스님이라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야라는 예상 답은 그 방송 보고 유튜브 보는 사람은 웬만하면 다 짐작할 수 있는 거거든. 하물며 AI가 그거 못할까? 왜 법륜 스님이 상담을 한다라고 그렇게 가정했을 때 AI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어떤 선생님이라도 어떤 선생님보다 낫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해. 오케이, 여기까지. 너 대답은.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아빠의 역할은 뭔 것 같아요? 대체가 가능한데. 자,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AI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만큼, 예를 들어서 나를 예를 들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만큼 AI를 활용하고 AI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지식이 있는 건 아니라고. 우리 친구들 모여도 AI 전혀 모르는 친구가 있어. AI 아예 접근을 안 하는 친구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에 가치관에 따라서 난 그 AI 그런 거 안 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AI가 뭐 좋다 하던데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났어. 왜냐하면 혼자서 하면 또 안 되거든. 그러면 이제
나는 내가 해결하지만 옛날에는 너가 우리가 같이 살 때 내가 항상 너한테 묻고 그럼 너가 해결해주고 그랬잖아. 컴퓨터에 관한 거라든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난 전혀 몰랐지만 너가 있어가 너가 다 세팅을 해주고 나보고 이렇게 이런 원고로 뭐 영상을 하나 찍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영상을 찍어서 너한테 주면 너가 편집해서 하는 건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깨너머로 배운 그거에 있어서 지금은 내가 혼자서 다 하지만 AI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뭐 좀 이렇게 AI에 대해서 뭐 지식이 있고 또 할 줄 아는 뭐 가족이 누가 있다면 그 가족을 통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 AI가 도대체 뭔데? 이러다 보면 이제 조금씩 가능해지는데 아예 그런 사람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아예 관심이 없는 또는 AI와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는 그런 분야나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어, 이 자동차가 없으면 못 사는 시대라도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드물긴 하지만 또 운전면허가 있지만 또 운전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또 드물긴 하지만 근데 AI는 그보다는 생활의 필수품은 아니거든. AI가 자동차는 생활의 필수품이지만 지금의 AI는 생활의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있어서 어떤 필요성이나 니드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접근이 되는데 그 없는 사람은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가 남들이 하는 얘기 나와 관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예 관심을 안 갖고 관심을 안 가지니까 계속 모르고 또 그런 데 대해서 자극을 줄 만한 가족이나 친구나 이거 없으면 또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나 같은 사람이 아니다. 또 모르고 지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답답하면 뭐 옛날처럼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나 그런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 왜냐하면은 신세대가 계속 커 올라오니까. 그리고 이제 기존 사람들은 점점 노령화되면서 또 사라지고 세대 교체가 점점 돼버려. 나중엔 AI 없으면 진짜 못 살고 AI 모르면 바보지. 학교 가면 AI는 기본으로 다 활용하고. 옛날에 컴퓨터도 그랬잖아요. 컴퓨터도 내가 그랬잖아. 처음에 컴퓨터 나왔을 때 우리 PC가 나왔을 때 우리 학과에서 내가 제일 먼저 컴퓨터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리과 대학 선배 되는 우리 과의 교수님이 설 교수 뭐 컴퓨터 샀다는데 그거 한번 구경 가도 되나? 아, 오세요. 우리 집에 구경 가러 왔다. 그 시대도 있었지만 이제는 어, 모든 집에 컴퓨터 한두 대, 자가용이 한두 대, 뭐 웬만하면 다 있듯이 등등 그런 시대가 돼버리면 나중에 되면 이제 상담사도 이제 필요 없을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냥 단서 조항을 붙이면 또 얘기가 길어진 됐기 때문에 됐겠지만 단서 조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따로 이야기해야 돼. 음. 너 생각은? 내 생각에는 이제 나도 아빠랑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나는 그 컴퓨터를 하잖아요. 음. 근데 내가 최근에 이렇게 항상 뭔가 만들고 싶다고 생각한 게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 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싶다 음. 생각을 한 게 있는데 나는 그 이제 그 직업의 시작은 이런 그 뭐 웹사이트나 뭐 이런 걸 만드는 걸로 이제 입문은 했는데 어. 이제 커리어가 점점 더 전문화가 되면서 음. 나는 이제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이제 그 인프라 같은 거를 보는 그런 쪽으로 발달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보는 음. 쪽으로. 음.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뭐를 뭔가 뭐 홈페이지를 하나 만든다거나 이런 걸 음. 하는 게 이제 너무 그동안 또 홈페이지 기술은 또 그대로 발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술도 이제 계속 그렇지, 세분화가 그렇지. 되니까. 따라가기 어렵지.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바이브 코딩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이게 뭐냐면은 그냥 노래 하나 틀어놓고 이 노래를 들으니까 지금 이런 기분이 드네. 그럼 이런 프로그램 하나 만들자 하고 AI한테 나 이런 음. 프로그램 만들어줘. 이러면 그냥 AI가 쭉쭉쭉쭉쭉 하고 그냥 다 음. 만들어주는 그런 그러니까 코드를 쓰는 음. 방법을 몰라도 그냥 할 수 있게 된 거란 그렇지, 그렇지,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내 직장 동료가 이제 그 디즈니 다닐 때 직장 동료가 어. 디즈니는 그게 많잖아요. 지적 재산이 많잖아요. 음. 그래서 한동안
아예 AI를 못 쓰게 했어요. 회사 안에서. 아, 그렇구나. 왜냐면은 언제 이게 그 뭐냐, 뭐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가져가서 지적 재산을 빼를 음. 트레이닝을 할지 모르니까 그냥 그 몇 년간 사람들이 우리도 AI 좀 쓰면 안 되나 이러는데 몇 년간 회사 법률 그거 팀에서 AI 쓰지 말라고 이랬어요. 아, 근데 그러다가 작년인가? 이제 풀렸지. 우리가 오픈 AI의 투자자가 된 거예요, 그냥. 어, 그러면서 이제 각종 그 AI 회사들하고 이제 계약을 해갖고 디즈니는 뭐 디스카운트를 받는다던가 이래갖고 회사 안에서 막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래. 내 동료도 야, 이거 한번 써봐라.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이러는데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쓰고 싶지 않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음. 했는데 그 아, 이제 아빠랑 얘기를 해보고 나니까 그럼 한번 그 뭐냐 단편적으로 음. 안 한다 하지 말고 한번 내가 해보자 어떻게 되는지. 그래갖고 이제 내가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음. 근데 나 혼자 했으면 이건 몇 달에 걸려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걸 이틀 만에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음. 근데 이게 약간 어떤 느낌? 잠깐,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응. 어, 그래. 어떤 이, 느낌이냐? 그, 기도문을 고를 수 있고, 그 기도문을 음, 갖고 명상을 하고, 그 명상을 맞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후기를 쓰는 그런 작은 사이트예요. 음, 좋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에이전트, 그걸 에이전트로 하면 되지. 에이전트. 그렇게 다 만들어주는 그걸 에이전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에이전트지. 그러니까 그 네. 에이전트를 만들었네. 그래서, 앱처럼. 그 말 아니야.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어,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달리기를 아무리 해도 어, 자전거 약간 힘쓴 거보다 느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자전거를 아무리 세게 타도 오토바이. 자동차 악셀 하나 딸깍 하는 것보다 음, 느리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이게 그 확실히 이 뭔가 개발 엔지니어링의 속도를 확 바꾸고 노력을 확 줄여요.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 이걸 듣는 엔지니어들이 있다면 이거에 다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음. 엔지니어들은 문제를 맞닥뜨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 희열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 그래서 보통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다 보면은 100번의 문제와 100번의 극복이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아, 씨발, 이거 다시는 안 하고 싶다. 이러더라도, 그러니까, 와, 이거 만드는데 진짜 너무 고생했다 싶더라도, 아, 그 만드는 과정 안에 있어서 이 소중한 그 배움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근데 이걸 이제 이틀 만에 만들어 놓으니까 어. 내가 뿌듯할 게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뭐 옛날 같았으면 내가 뭘 만들었으면 막 성취감이 든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썼다. 책 다 쓰고 나면 아, 아빠도 아시겠지만 책 다 쓰고 나면 되게 막 후련한 마음이 있잖아요. 와, 해냈다 이런 거. 아, 그리고 번역을 하나 다 끝내도, 아, 이 책 번역, 아, 내 진짜 몇백 페이지가 넘는 책을 내가 번역을 했다.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뭔가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정진해서 이걸 얻을 때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어. 근데 결과물은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성취감이 없는 거예요. 결과물은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에 이 결과물 자체에 의미가 안 붙여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되게 하고 싶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막상 음. 나오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게 왜냐면 나는 나하고는 조금 다르네. 어떻게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틀 만에 했잖아. 와, 야, 해냈네. 이거 뭐 몇 달 걸릴 뻔했는데 이 덕분에 오 대단해 대단해. 나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대단한데, 내가 원하는 거는 리절트 앤 프로덕트지. 예? 과정을 내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 나는 내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걸 내가 경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 아, 그게 나랑 다른 부분이네요. 리절트를 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나는 과정을 리절트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그 리절트를 얻기 위해서 개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 개고생할 때는 리절트를 생각하면서 개고생하는데 그렇게 개고생해도 리절트가 희미하면은 자꾸 동력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포기하는 수가 있지. 근데 리절트가 선명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전이고 목표의식이고 이거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걸 쫓아서 해서 와, 이래 되는데 자, 이틀 만에 해냈다. 이거 리절트가 나왔네. 그러면 내가 그런 힘든 고통을 힘든 게 동안 안 거쳤다고 해서 뭐 나왔네. 이건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이거대로 야, 이틀 만에 되네. 와, 대단해. 괜찮네. 뭐 몇 개월 해서 한 거나 별 차이 안 나네. 앞으로 이렇게 하면 나는 얼마든지 내가 마음먹으면 만들어낼 수 있겠네. 보자 하면 뭐 쭉쭉쭉쭉 이제 리스트가 나오는 거라. 그러면 생산성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너의 포커스는 그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 얘기 또 다른 차원에서 또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게 지금 퍼스펙티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나는 그렇지, 차이지. 과정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몇 개월 고생하는 그거를 겪자의 뜻인가?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이 뭔가, 왜냐면은 내가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자동차를 타면은 다들 교통 법규에 있는 그 속도로 갈 수 있잖아요. 가면 되잖아요. 음, 근데 차가 있으면 심리가 어떻게 돼요? 더 밟고 싶잖아요. 더 밟고 싶고, 그 나중에 되면 이제 오토로 가는 거, 그, 핸들 안 잡고도 알아서 가는 것까지도 이제 발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수행의 기본적인 자세는 쉽건 어렵건 난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네 그 앱이 수행과 관련된 거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 왜냐하면 수행 그러니까 자체는 프로세스가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아빠냐 내냐가 아니고 이게 둘 다 음, 맞는 이야기인 게, 이게 음, 무슨 차이냐면은 이제 108배를 할 거면은 음. 절 하나하나가 108배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아,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근데 이제 그 가끔 무릎이 너무 아프거나 이러면 연부를 웬단 말이에요. 근데 연부를 웰 때는 108번이 아니고 1800번을 해요. 아, 왜냐면은 108배 하는 대신에, 절을 하는 왜냐면은 대신에, 그러니까 그 108배 대신에 그 연부는 훨씬 쉬우니까 음, 만 만, 800번 만 만 800번 800번. 연부를 하는 거예요. 곱하기 100을 이제 하라. 그러니까 내 말은 이제 이게 빠르면은 또 그만큼 이제 내가 이제 그 도달하고자 하는 관점이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속도로 가면서도 그 의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체감 속도가 과거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가 발전했다라고 하면은 1에서 2가 됐다. 그렇지, 그렇지. 2에서 4가 됐다. 그래. 4에서 8이 됐다.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 변화의 율이 1에서 100이 됐다. 음, 100에서 맞아. 만이 됐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속도에 또 익숙해지면은 이거에 맞춰서 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아, 해요. 그 말은, 그래, 맞지. 우리 인류 역사에서 몇 천 년 동안 변화했던 그 변화의 양이라 그럴까. 그게 불과, 뭐, 몇십 년 만에, 인류 역사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아니면 길게 보면 100년 만에, 몇 천 년에
뭐 그런 걸 뛰어넘었고, 또 지금은 그동안에 연 단위로 변화했다면, 뭐, 그 다음에 몇 개월 단위, 지금은 매일 또는 심지어 초 단위로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지니까 어지러운 거야, 이거 따라가기가. AI도 따라가려면 어지러워.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알아도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그거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못하는 거지. 자기가 주로 쓰는 거 몇 가지만, 내만 해도 AI 몇 가지 딱 있어. 몇 가지 썼는데, 그거에 속에서 하지. 또 뭐 좋다 하더라 가보면 또 뭐, 그러면 너무 복잡해갖고. 근데 진짜 전문가들은 뭐 한 10가지 정도 해놓고 막 하는 그럴 수도 있지.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수준에서는 그게 필요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없을 당시에는 처음에 운전면허를 따고 그럴 때는 드라이빙, joy of driving, 드라이브 하는 재미를 즐긴다고. 그러면 그 드라이브 하는 재미는 두 가지라. 직접 운전하는 재미하고, 운전하면서 이제 발로 걸어갔을 때, 한참 시간이 걸려야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먼 거리를 가면서 구경하고, 목적지 도착하고, 이제 그런 거를, 뭐, 같이 즐기는 건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익숙해지고 또 세월이 가면은 나중에는 운전하기 귀찮아진단 말이야. 내가 그렇거든. 이제 운전하기 귀찮아져. 내 친구 며칠 전에 만났던 그, 반상회에서 만났던 그 친구는 뭐 몇 년 전에 운전면허를 반납했다 하더라고. 운전하기 싫어서 운전 안 하려고. 그게 내 이해가 돼. 그래서 나는 이제 웬만하면 장거리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뭐 동네 가는 이런 정도도 뭐 웬만하면 또 버스 탈라 그러고. 그러니까 운전하는 하는 게 부담스러운데 이럴 때 이제 자율주행차가 있다면 편하고 좋은 거야. 운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게을러지는 것도 맞지. 하나, 한 가지 네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유튜브 할 때 자막을 단단 말이야. 전에는 일일이 그걸 오디오 들으면서 자막을 한참참 그 자막 다는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거든. 영상 편집하는 그거 한 덩어리. 그다음에 자막 다는 한 덩어리.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몇 년 전에 너도 알란가 브루라고 VREW 그 내가 브루가 소개시켜주지 않았어요? 네가 했나? 부르고 나와갖고 뭐 어쨌든 했는데 그때는 오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 해도 그러니까 별로 뭐 이거 쓸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오타만 수정하는 정도인데 하면 되니까 그래도 이제 오타가 많아갖고 뭐 짜증도 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몇 년 지나면서 진화가 돼갖고 이제는 그때는 무료로 썼단 말이야. 무료로 푸는 거는 다 이유가 있지.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쓰게 해서 데이터를 축적한 그게 어느 정도 됐다. 되면서 이제 정확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는 뭐 언제부턴가 유료화 돼 갖고 훨씬 세련되게 나오고 이제는 그 오타율이 말하자면 굉장히 완벽하진 않지만 어떤 부분에 가면 거의 완벽할 정도로 깔끔하게 나오고 수정할 게 별로 없을 정도가 되거든. 그러면 거기서 자막을 만드는 그거를 프리미어 프로로 갖고 와서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언제부턴가 프리미어 프로에서 그 자막 기능을 도입한 거야. 맞아요. 프리미어 프로에서 AI 기능을 계속 도입해 갖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트리스트 음악 뭐 등등 그 하는 거 음악 그 삽입할 때 갖고 오는 그 사이트 있잖아. 맞아요. 거기도 보니까 이제는 AI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 내가 주로 쓰는 캔바 거기도 AI를 동원해갖고 AI로 이미지를 만들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는 너 아까 디즈니 그 이야기 했지만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그게 점점 커져 발달하니까 그걸 무시할 수 없는 단계가 되고 나중에는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저거를 안 하면 안 되겠네. 저거 안 하면 손님 다 떨어져 나가겠네. 실제로 그렇거든. 프리미어 프로가 곧 망할 거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 음.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도입하는 거야. 도입하면서 자기들의 영역이 이제 어느 정도는 잠식당하는 거지. 세월이 그렇게 되니까 발전의 속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익숙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또 무디게 되고 그런 상황도 되겠지. 어, 맞아요. 근데 이제 상담에 있어서는 음, 이제 다른 건 이제 속도에 맞춰 나갈 수 있고 그런데 어, 이제 사회적 변화에 있어서 어, 사회가 변할 때마다 이제 취약계층이 생기잖아요. 그래.
근데 이제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항상 챙기면서 발전해 나가는 방향을 해야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의 와이프는 한국 사회에서 아니면 이제 전 세계 사회에서 요즘에 굉장히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 그 노인들은 키오스크를 쓸 줄을 모르잖아요. 모르지. 근데 이제는 햄버거 하나를 먹으려고 해도 키오스크를 써야 되고, 영화 하나를 보려고 해도 키오스크를 써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사회가 그 새로 생길 취약계층을 고려를 안 하고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뭐지? 지금 AI 소리가 안 들린다. 안 들려요? 아. 그래서 어른들은 키오스크를 쓸 줄 모르는데 사회가 어르신들을 배려를 안 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취약계층이 생긴 거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에 그 도시 빈민들 이제 한창 음, 막 저고가 정책 펼치고 이럴 때 음, 도시 빈민들이 음, 취약계층이었고 그 음, 이제 그 새로운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제 정보 생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새로운 음, 취약계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음. 더불어서 기술적 이런 역량이 모자란 그렇지, 사람도 그렇지, 그 이제 그렇지. 취약자가 될 텐데 이 어, 너무 변화의 속도가 크면은 이 취약계층과 안 취약계층인 사람인 갭도 너무나도 커질 거란 말이에요. 음, 특히 이제 나는 그 내담자 중에 한 명이 그 귀가 안 들려요. 음, 근데 그러면은 이제 말을 할 수가 없고 이게 귀가 안 들리니까 그 주음을 하면은 어, 나는 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핸드폰에 그 아, 수화 통역사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오케이. 그 사람을 오, 보고 수화를 얘기를 하면은 그 통역사가 나한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시스템이 있구나. 근데 그러니까 외국어 번역처럼 수화도 외국어로 보고, 그렇죠. 비주얼로 보여주는 그런 쪽이네. 아, 신기하다. 근데 이제 딴 사람들은 와 캔바 막 뭐 자막 만들어지고 진짜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그 막 그 뭐냐 능률이 엄청 오르잖아요. 어, 근데 이 사람은 사인 랭귀지를 하니까 어, 영상 하나를 만들 때마다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근데 옛날에는 내가 영상 하나 만들 때 딴 사람들이 영상 세 개 만드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내가 영상 하나 만들 동안 딴 사람들이 영상을 100개를 만들어 버리니까 내가 이제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장애인들이 그 정보 생산 능력이 더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미래에는 물론 그 이제 그 accessibility 테크놀로지도 발달하는 게 있겠죠. 근데 어, 항상 사회 발전은 취약계층을 많이 고려를 안 하고 어떻게 더 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맞춰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우려가 되는 거고 상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국에 또 상담 얘기로 돌아오는데 내가 보기에 그 이제 뭐 그 회계사 변호사 아빠가 말한 것처럼 음, 이렇게 음, 전 판례가 있고 이렇게 리짓한 그 뭐냐 그 스트럭처 안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다 이렇게 리플레이스가 된다고 나도 생각을 해요. 음, 음, 음. 근데 일종의 이 공식이 있는, 일종의 그렇죠. 공식이 있고, 루틴한 어떤 뭐 절차가 있고, 정해진 어떤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되는데,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대부분의 심리적인 문제들은 어느 어, 정도는 정형화된 규칙이 있어요. 그렇지. 그런데 왜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고쳐지는 이 문제가 어, 왜 남들은 똑같은 법문 듣고 남들은 똑같은 상담 받고 남들은 똑같은 이런 강의 듣고 저 사람은 빨리 고쳐지는데 아, 왜 난 이게 이렇게 안 고쳐질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 아, 그러니까 그런 깊은 업식은 아, 답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있어서는 이 그 통찰지를 가진 사람이 음. 어떻게 그 기계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을 이렇게 한다고 전 적어도 진짜 앞으로 몇십 년간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 나도 100% 동감해. 아까 이제 단지, 단지 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그건 따로 이야기하자 했는 지금 그 부분을 네가 이제 시작을 한 거라. 그 아무리 AI가 그거는 이제 이 다른 부분도 사실은 정도 차이지 마찬가지. 아까 뭐 회계사, 변호사, 뭐 의사, 뭐 이제 이렇게 대체적인 예를 들었고 그다음에 뭐 사실은 봐. 우리가 내가 아빠 이제 교육학 전공이니까 처음에 대학 갔을 때 치료학번에 대학 갔을 때만 하더라도 프로그램 학습이란 게 이미 미국에서 나와 있었어. 프로그램 학습 해갖고 그 유명한 그 심리학자, 교육 심리학자 중에 BF 스키너라고 하버드 대학 음. 교수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개발한 거라. 그러면 그때만 해도 컴퓨터, PC가 없던 시절이고 컴퓨터라는 건 있었지만 PC가 없던 시절인데 어쨌든 컴퓨터의 로직을 갖고 셀프 스타디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한 그게 미국에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나와 있었고 그거에 우리나라로 와가 아주 초보적으로 하는 그런 게 샘플 정도의 그게 있었고 또 그걸 부분적으로 또 하면서 학습에 동원한 경우도 있었어. 그게 50년 전이란 말이야. 50년 전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그거는 뭐 완전 장난감도 그보다 낫잖아. 어, 예준이가 노는 장난감도 그보다 나은 거거든. 어쨌든,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어, 어, 요즘 디지털 대학, 사이버 대학 많이 지금은 석사 박사도 디지털 사이버에서 뭐 하는 걸로 있더라고. 뭐 박사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석사를 주는 디지털 내지 사이버 대학이 여러 대 있더라고. 어, 그러면 박사도 주는 데가 아마 있지 싶은데 그러면 이제 학교 안 가도 되고 지도 교수를 만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강의는 모든 걸 사이버로 온라인으로만 강의 듣는 이거 교육이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돈 없어서 대학 못 간다. 정규 대학 못 간다. 예를 들어서 질이나 뭐 지역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뭐 있어서 못 가는 서 이것도 취약계층 아니야. 취약계층이 방송통신 뭐 옛날에 방송통신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런 등등등등. 그다음에 그전에는 사실은 검정고시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검정고시. 그 요즘은 3년을 없어요? 다녀야 지금도 있지. 어. 지금도 있어. 3년을 학교 생활 해야 되는 그거를 몇 개월 바짝 공부해갖고 학력 인정이 돼버린 그런 제도도 사실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역시 너가 말한 취약계층에 학교 다닐 수 없었던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뒤늦게 검정고시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으로 이제 말하자면 뒤늦게라도 정식 대학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정식 대학에서 이제 젊은이 손잡을 때는 학생들하고 대학생활, 캠퍼스 생활 즐긴다고 뭐 뉴스도 나오고 뭐 SNS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또 사이버 대학에 들어가서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이제 사회가 또 그런 취약계층을 배려한 좋은 의미로는 배려한 거지만 또 그런 굳이 그거 아니라도 어쨌든 비즈니스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을 배려한 것이지만 사실 비즈니스 마인드 출발한 거지 뭐 자선 사업을 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뭐 보완이 되고 이제 그렇게 왔는데 내가 뭐 이야기하다 지금 이렇게 샜나? 장담? 그 그래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영역.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차원에서는 그게 돼요. 그래서 상담에서도 내가 생각할 나는 인지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서 또 인지 전문화로 하는 사람들한테 또 뭐 욕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인지치료나 인지적인 접근은 지식이라고 나는 생각해. 지식적인 로직. 어.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그런 로직이 있고 공식이 있으면은 그건 어느 정도는 이제 적용된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네 가지 질문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뭐고 어떻게 내가 또 갑자기 이야기 나오니까 그것이 사실인가?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뭐 어쩌고저쩌고 네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건 내가 볼 때 전형적인 인지 치료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과정에 통찰이 일어나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되는 요소도 있지만 그걸로 도저히 되지 않는 심층적인 것, 또 본인도 모르게 본인이 모르게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 자기 스스로 왜곡하고 있는 그거를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나는 이거 맞다고 분명히 맞는데 내 기억이 맞는데 이렇게 되거든. 내 기억이 맞는데 내 생각이 맞는데 내 감정이 진짜 내가 느끼는 일종의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난다. 아집 같은 거죠. 아니, 아집이 아니고. 하여튼, 이게 하나의 그 타당성을 스스로 이제 인정하는 거라. 이거 내가 지금 슬픈 거 맞아요. 슬픈 거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 슬픔의 감정이 아니고 억울함의 감정이다. 음, 음. 외로움의 감정이다. 분노의 감정이다. 이럴 수 있잖아. 이런 건 AI가 알아내기 어려워. 그거는 뭘 통해서 아느냐 하면은 진짜 상담자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목소리를 맞아요. 들어보고 표정을 보고 제스처를 보면서 아, 이거 의식과 무의식 간에 괴리가 있다. 컨시스턴트하지 않다. 의식과 무의식 간에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불일치한단 말이야. 뭔가가 이게 왜곡이 돼 있다. 뭔가 이 사람이 자기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왜곡하고 있다.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말은 저렇게 하고 행동도 저렇게 하는 게 무의식 속에 합리화하는 게 있고 무의식 속에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게 있다라는 거는 상담 경험을 많이 하거나 이런 쪽에 통찰이 있을 때 그게 눈에 보이고 그게 말하자면 캐치가 되는 거거든. 근데 물론 AI도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언급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문자로 하는 거잖아, 문자로. AI가 물론 말로 하기도 해. 말로 하기도 하는데 표정을 보지 못한다. 물론 또 비디오로, 동영상으로 또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런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만나서, 어, 심지어, 악수 한 번 하는 데서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야. 예? 맞아요. 악수 한 번 하는 데서 느껴지는 게 있고, 허그 한 번 하는 데서도 느껴지는 게 있거든. 이제 그런 부분에 가면은 이게 진짜 깊이 있는 건데 그런 것까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물론 이제 테크놀로지가 워낙 발달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야말로 인공지능이지만 그래서 감성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게 요즘 그 로봇도 왜 화도 내고 뭐, 뭐 감정을 표현한다 하거든. 우리가 이모티콘 같은 것도 일종의 감정 표현하는 하나의 이미지란 말이야. 그건 아주 초보적인 거지만 그래서 언젠가 그런 또 테크놀로지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에 봤을 때는 그건 어렵지 않겠나라고 나도 생각하고 있어. 이거 외삼촌이 얘기한 건데, 어. 그, 외삼촌이 무슨 그 강의를 앞두고 있는데, 음. 그때 같은 그 세미나에 이렇게 주관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맹인이셨대요. 어.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스피커가 외삼촌이어갖고 이제 무대 뒤에서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 그 맹인분이 이렇게 외삼촌 손을 잡고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계세요? 이랬대요.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외삼촌이 외삼촌은 굉장히 문제 본인이, 예민하지. 본인이 긴장하는 줄도 몰랐는데 그 사람은 손만 잡고 안다는 맞아, 거예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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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이제 그 AI가, 얘기 들었어. 예, 그러니까 AI가 가장 못할 게 뭐냐? 내가 생각하기에 AI가 가장 못할 거는 말 끊기. 말 끊기. 그래, 근데 말 끊기. 상담가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필요할 때 말 끊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네 그거는 진짜 이제, 마음을 봐라. 잠깐만. 그 상담의 또 이론이나 입장에 따라, 파에 따라 또 달라. 끝까지 음, 들어주라는 그런 파도 있는데, 나도 옛날에는 그거를 이제 따랐는데, 어,
그 내가 쓰는 말로 선택적 경청이라고 있다. 선택적 경청. 이제 이 상담에서 적극적 경청이 있고 있는데 적극적 경청 많이 하라고 그래. 그럼 적극적 경청은 끝까지 들어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하나의 인습적인 옛날부터 아니 주로 해오던 상담의 방법일 수 있는데 이제 이 적극적 경청은 unconditional listening이야.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나는 selective listening. 선택적으로 경청해야 되고, 자를 땐 잘라야 된다. 그거는 이제 같은, 나하고 뭐, 같은 입장이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그 약간 운동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주짓수를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 네가 다리를 펴야 된다. 이러면 어, 다리를 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배우는 제자가 아 근데 이 다리를 하면 너무 막 그러면 음, 아니 일단 다리를 펴봐라. 그러니까 어, 그 언젠가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상담의 수준이 어느 정도 가면 언젠가는 내담자의 말을 끊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AI에는, 그러니까 그건 내 선택이 되는데 AI에게는 내 말을 끊을 수가 있는 그게 없어요. 음, 음, 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 말을 일단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단편적인,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 되게 단편적인 예란 말이에요. 내 말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 어쨌건 뭐 상담가가 뭐 굶어 죽을 일은 없겠지만 네 미래에서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그렇잖아. 남이 못하는 걸 하는 게 살아남는 길이다. 남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AI가 다 해버려. 왜냐하면 그건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는 공식이 된다는 거라. 근데 남이 못하는 걸 해버리고 좀 더 세분화 시키고 좀 더 전문적으로 가버리면 AI가 못 따라온다.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고부가가치를 갖기 때문에 더 말하면 인정을 받고 더 어, 유리할 수,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유리한 세상이다. 나 그거 맞아요. 동의해. 나 음. 동의해. 그래서 그래서 최면 같은 경우도 일반 상담은 AI로 가능하겠지만 최면은 미안하지만 좀 안 어렵겠나. 그 얘기라. 그래서 이 되게 이런 뭐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고 그 기술의 변화하는 속도를 보면은 확실히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변화의 폭이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그리고 뭐 AI가 있건 없건 남이 안 하는 거를 한다는 이런 그 엔터프라이징한 그런 마인드셋 그런 거는 워낙 안 그래도 중요하고 음,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살면서 더 많이 고려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은 어, 이렇게 세상이 급격히 변할 때는 그만큼 급격히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보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더불어서 더 빨리를 지향하는 삶의 속도에 내가 선택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가 그런 애티튜드적인 게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 AI 시대의 윤리성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지. AI 시대의 윤리성. 최면에서도 최면의 윤리성이 있고 상담에서도 상담의 윤리성이 있듯이 종교에도 종교의 윤리성이 있듯이 AI 시대에 적합한 윤리성 과연 무엇일까? 뭐 그런 주제로 내가 특강을 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자본가가 말하자면 자본가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 개인이 암만 생각해봐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제한됐단 말이야. 다만 이제 그런 어떤 인식, 내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런 인식이 좀 더 확장되고 보편화되면 좋겠다.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내가 이해를 하지. 그리고 또 이제 그것만큼 중요한 게 약간 그럼 내가 그런 자본가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인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까. 그러니까 그 돈을 버는 세상에, 게, 세상에 골고루 이익을 주는 모두 잘 사는 음, 사회를 만드는 그런 뭐 그런 사람도 없던 건 아니거든. 맞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수록 또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많이 벌수록, 뭐, 복지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뭐, 취약계층이나, 뭐, 장애인이나, 또 뭐,
어려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물을 지어준다거나 뭐 학교를 지어준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그 경우는 자본가가 아니라도 뭐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또 그런 쪽으로 또 이제 불교용어로 원을 세워갖고 수행을 해서 법륜 스님처럼 뭐 그렇게 또 되는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인식은 필요하다는 거. 동,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자리 타심을 가지고, 음.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것 결국은 같아요. 결국은 이제 어, 불자로서의 마음이네. 사원을 세웠으니까, 아, 사홍사원을 세웠으니까, 중생과 아. 함께, 자타, 일시성불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 이제, 아, 명상 사이트 다 만들면 아빠한테도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언제쯤 완성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밤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나고. 나도 내 완성된 거는 오늘 중으로 보내줄게. 그럼 서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 Bye 수고했어. everyone. 바이.